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권 상실,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기만적 통치. 일제 강점기 농촌 계몽 운동은 농촌의 문맹 퇴치, 생활 개선, 농업 기술 향상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운동이 가진 의의는 무엇인가요? 민족의식 구취. 8.15 광복 이후 남한에서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으로 농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 개혁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소작제 폐지.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고도성장.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당렬의 통일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 성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남북대화 시작?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국제적 위상,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경제 개방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사건입니다. 이 회담이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남북 협력 확대. 조선시대의 농민 봉기였던 홍경래의 나는 세도 정치로 인한 지방 관리의 수탈과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조선 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사회개혁 요구. 조선시대 세종 때 편찬된 농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농업 생산성.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서경 평양으로의 천도와 독자적인 황제국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정치적 갈등. 조선시대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는 풍속화로 유명하며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화풍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서민생활 묘사. (1926년) 설립된 신간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합한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민족운동 통합.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릉비는 광개토대왕의 업적과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영토 확장 기록. 백제의 문화유산 중 하나인 무련광릉은 벽돌로 만든 무덤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국제교류 증거. 고려의 청자는 푸른빛의 우아함과 정교한 무늬가 특징이며 조선의 백자는 순백색의 단아함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도자기가 반영하는 시대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귀족 문화, 유교 문화. 조선시대 훈민정금 창제 이후 훈민정금 해례본 발간, 언해본 제작 등을 통해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한글은 조선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문자 보급 확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대표작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며 견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개혁사상 전파.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한 서민 문화는 실용성과 대중성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문화 예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판소리, 탈쿰. 한국 근대사에서 독립협회는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로 민중계몽과 자주독립 의식 고취에 힘썼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만민공동회. (1907년) 국채보상군동은 일제에 진 국채를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당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민족의식 고취. (1920년대)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에 나타난 물산 장려운동은 조선의 민족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개된 경제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민족산업 육성.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에서 창설한 군대입니다. 이들의 활동이 광복 이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군 창설 기여. 제헌국회는 1948년 5.5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헌법 제정과 초대 대통령 선출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민주공화국 수립.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이 한국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념 대립 심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근대화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운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각각 무엇인가요? 농촌개발 획일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설치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는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민주화 지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이뤄진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이었습니다. 이 개헌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민주주의 확립.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외환 보유고 부족, 기업의 과도한 차입 경영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은 어떠했나요? 경제구조 개혁.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이른바 한류의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IT 인프라 발달,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등이 있습니다. 한류가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요? 문화산업 성장. 고조선의 8조법 중 현재까지 알려진 3개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고조선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법치사회. 삼국시대 백제의 주요 문화유산 중 하나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이 탑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백제 건축술.